노동계 입장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노총 이지현 대변인 화상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국노총 이지연 대변인입니다. 예. 네. 먼저 전국의 건설 노조를 대상으로 대대적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이 최근에 또 한 번 채용 강요 혐의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건설 노조 등 4곳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어떠했고 또 이에 대한 노총의 입장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당시에 그 압수수색을 한 곳이 한국노총 중앙이 아니라 저희 단위 노조가 한 4천 군데 있는데 그중에 한 두세 곳을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있던 게 아니라 아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제 전화로 그 확인 전화가 굉장히 너무 많이 와서 음, 전화기가 불이 났었던 기억이 있고요. 네. 예, 예. 그리고 그 앞서 네, 말씀해 주시죠. 네, 한국노총의 입장은 저희가 뭐 불법이라든지 비리에 대한 제보가 있고 그걸 뭐 조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한 것이면 뭐 그걸 저희가 반대하거나 이렇게 반대할 것은 이유는 없는데요. 다만 압수수색 하는 날 이게 좀 약간 일종의 쇼? 이런 느낌이 좀 들었던 것이 제가 처음 전화를 받은 게 저희 조직이라든지 뭐 다른 데서 받은 게 아니고 언론사에서 먼저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확인차 이제 해당 근로감독관이라든지 뭐 경찰에 전화를 해봐도 다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압수수색을 하기 전에 뭐 다 미리 통보하고 압수수색을 하는 건 아니지만 미리 일부 언론에만 흘려놓고 언론자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고 그리고 뭐 그것이 막 언론에 보도되고 해가지고 하는 것이 일부러 이렇게 이제 노총을 이제 압수수색하는 걸 미리 이렇게 기획해서 뭐 보여주려고 하는 약간 일종의 쇼 아니었나 저희는 약간 그런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조금 의심하고 계신다라는 입장이신 것 네네. 같고요. 그리고 어제 정부의 입장을 보셨겠지만 정부가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건폭, 또 이를 조치하기 위해서 건폭 수사단을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에 대한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건폭이라고 칭하는 것 자체가 너무 과하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뭐 아시겠지만 건설 현장이 워낙 위험하기도 하고 이제 거친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노동자들도 약간 쟁의하기가 좀 과격하거나 좀 과할 수는 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뭐 조폭에 비유하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나. 그래서 맞지 않다.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요. 건설 현장의 불법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뭐 상시적으로 뭐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수사하겠다는 거에서 반대할 일상은 저희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건설 현장의 불법이라든지 그런 게 노동조합에서만 자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뭐 임금 체불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불법 하도급 뭐 또 환경을 오염한다든지 뭐 불법 적재 뭐 이런 것이 사측에서 자행하는 불법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의 불법을 모니터링하는 처럼 어, 가- 공정한 기준에서 동일하게 불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모니터링하고 처벌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질문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노조에 대한 국고 보조금 이 부분이 좀 화두로 떠올라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특히 5년간의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1,500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단 어떤 입장이실까요? 일단 5년간 1,500억이면 뭐 대충 잡으면 뭐 1년에 한 300억 정도 지원된 것인데요. 저희가 한국노총이 국회를 통해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제 사용자 단체, 뭐 한국경총이라든지 무역협회라든지 뭐 중소기업중앙회라든지 이런 단체 여기에 1년 동안 지원한 금액이 저희가 확보한 바에 따르면 한 689억. 그래, 거의 한 700억에 가까운 돈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양대 노총 합쳐서 조합원이 한 300만 정도이고 전체 노동자가 한 2,500만 정도 되는데 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법률 구조 사업이라든지 뭐 교육 사업 그리고 산업안전 캠페인 그리고 연구 사업 이런 사업을 하는데 년에 한 300억 정도 지원한 것이 그렇게 많은 금액인가 저는 사업자 단체는 사실 직접 이윤을 추구하는 돈도 많은 단체잖아요. 그런데 1년에 뭐 700억 가까이 지원하면서 노동단체에 300억 정도를 지원한 것이 저는 그렇게 과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지원금도 문제 삼았는데 사실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이라는 것은 지방의회에서 그 예산을 다 심의하고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혹시 저희가 뭐
잘못 집행된 게 있다, 뭐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됐다 한 게 있으면 다음에 그 지원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마치 저희가 돈 받은 것이 도덕적으로 해이인 양 이렇게 막 호도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이제 출연자분과 짚어보기도 했는데 그 정부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회계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노조는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가 뭐 지원금 중단, 환수까지 포함한 초강수 조치를 예고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회계 자료 제출은 문제가 있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저희가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요. 네네. 저희가 말하는 그 일반 회계와 국고보조금은 이제 분리되어 있는 재정입니다. 그래서 일반 회계는 조합비를 말하는 것이고요. 국고보조금은 말 그대로 국고보조금. 그런데 저희는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이미 이 나라 도움이라는 기재부가 운영하는 관리 감독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풀 하나 산 거, 토너 하나, 잉크 토너까지 산 것까지 다 영수증 첨부해가지고 이미 다 보고하고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집행 내역을 항상 보고하고 있고, 어떻게 썼다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노동부에 다 보냅니다. 이렇게 집행했다고. 그렇게 하면 노동부에 이 서류가 지금 노동부에서 잘 받았다 하고 보내온 자료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고 있고 이미 다 제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조합비 가지고 일반 회계의 문제인데요. 일반 회계에 대해서 노동부가 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제출을 다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어떤 서류를 비치하고 있느냐 체크리스트도 이미 다 작성해서 보냈고, 이게 지금 저희가 작성해서 보낸 공문입니다. 네네. 보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회계장부 표지를 다 찍어서 보냈고, 그리고 비치하고 있는 사진, 창고 사진까지 다 찍어서 이미 회신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속지입니다. 뭐 예를 들면 저희가 결산 보고한 속지, 이런 구체적인 속지를 보내달라고 하는 건데요. 이걸 저희다 보낼 수는 있습니다. 보낼 수는 있지만 사실 이 법적 근거가 없는 거를 왜 우리한테 보내라 하느냐. 이건 과도한 노동조합에 대한 간섭이다. 내정 간섭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부분만 지금 미제출한 상태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